혹시 이런 기사 보셨나요? 이 기사는 2006년 8월의 기사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 혹은 퇴직 후 연금의 평생 직장이라며 많은 인기가 있었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었다니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요? 또 그때는 부부 두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소위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라는 말과 함께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 걱정 하나 없이 앞으로의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세상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 기사는 2015년 8월의 기사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는 고령화되고 앞으로의 연금도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의 기사.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사상 최하로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자산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 또한 최근 많이 접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돈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와 자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자산가가 되었대.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었대. 혹은 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대 등과 같이 말이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양이 많아졌다고도 하고 금리가 올랐다고 하면서 내 통장의 대출이자는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정년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의 평균 수명은 늘어날 듯 보입니다. 거기다 오르는 기름값과 생필품 가격에 내 월급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이제야 자신의 노동 그리고 연금에만 기댈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노동을 통한 수입으로 높은 이자율의 예금을 통해 재산을 조금씩 불려나갈 수 있었죠. 1997년 IMF 시대의 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17%, 1년 확정금리 20%까지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금 금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지금은 예금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배가 고픈 시대에서 배가 아픈 시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때 평생 직장, 저축왕, 근면성실, 정년 속 안정을 강조하던 우리 아버지 시대에서 이제는 잦은 이직, 저축보다는 레버리지 투자, 효율적인 업무, 직업적 안정성보다는 파이프라인 창출을 통한 파이어족 등이 등장하는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회사나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죠. 보장되지 않는 정년과 남을 위해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김부장 이야기 읽어보셨나요? 긴 시간 직장에 헌신하며 중요한 일 없이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키며 아랫사람에게는 잔소리만 하는 김부장 같은 꼰대. 정해진 근무 시간 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 투자, 그리고 젊은 후배들에게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송과장. 당신은 김부장인가요? 아니면 송과장인가요?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버지가 알았던 많은 지식과 경험, 지혜들이 어느 순간 변화된 환경 속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이들은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도 아버지 시대와는 달리 더 말랑말랑해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꼰대들은 변화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해 그저 그것들을 비난하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일본의 부동산을 봐라. 주식하면 패가 망신하는 길이야. 라며 경고하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변화의 바람을 재빨리 알아채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송과장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산가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긍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유연하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부자를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돈을 부정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벌었을 것이라며 부자들을 욕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을 좋아하며 그들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함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돈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행동합니다. 돈을 밝히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죠. 신기하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꾸준히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그는 그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두 분의 아버지를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책의 서문의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박사학위를 가진 지적인 분이었다.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다.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한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런 거 살 돈 없다.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하도록 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단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민이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는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운동을 가거나 배우자와 맥주를 한잔 마시며 하루를 마감하죠. 이러한 삶의 루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매번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매일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서 듣고 보는 내용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만하면 됐다. 충분해. 너만 하면 됐어. 욕심부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가난한 공무원 아버지뿐 아니라 사업가인 친구의 아버지, 두 분의 아버지 밑에서 다양한 인식과 서로 상반된 경험을 배우게 되죠. 성인이 되어 부자 아빠의 배움을 실천한 그의 인생은 공무원 아버지 인생과는 정반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부자 아빠는 어린 기요사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거야. 나에게 고용되어서 평생 월급에 목매어 일만 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너무 좁아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지. 마치 당나귀가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것과 비슷해. 자기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모른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다드 오일에 취직했을 때 앞으로 보장된 미래에 대해 그의 공무원 아버지는 축하해주며 평생 회사 일을 하고 퇴직 후에 안정된 연금을 통해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6개월 뒤 회사를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는 해병대에 입대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 버스 운전사, 공사장 인부, 세일즈와 예약 마케팅 부분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의 실제 아버지는 실망을 했으며 부자 아버지는 그제야 비로소 축가를 해주었습니다.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많은 것에 대해 조금씩 알아야 한다며 말이죠. 기요사키는 강조합니다. 새양지 레이스에 말려들지 말라고. 평생 동안 달콤한 월급에 빠져 끊임없이 쳇바퀴만 돌리는 작은 햄스터가 되지 말라고 말이죠.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 제리 맥가이어에서 막 해고당한 그가 사무실 전체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나와 같이 갈 사람 없어요? 모두가 꼼짝도 못하고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오직 한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석 달 뒤에 승진이라서요. 잠시 제 이야기를 꺼내본다면 저 또한 달콤한 월급이 좋았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매달 주어지는 월급, 결혼 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말이 있는 삶에 저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게 되었고 그저 우물한 개구리처럼 만나던 사람만을 만나며 책 한 권 읽지 않고 앞으로의 목표는 직장에서의 승진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긴 살았죠. 기요사키의 가난한 아버지와 같이 오직 한 분야에서만 경력을 쌓으며 대학원을 다니고 학위와 자격을 늘려가며 오직 한 방향만을 생각했답니다. 제 정년을 보장해주는 직장에 올인을 했었죠. 인생이 길 것도 그리고 이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반대로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척 만족하고 살고 욕심 부리지 말자며 가난한 아버지의 삶을 따라갔답니다. 저의 삶이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쳇바퀴 속 햄스터, 서서히 끌어가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요사키는 강조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47세의 나이에 은퇴를 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라고 말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자산 등의 자산 부분에서 매달 생성되는 현금 흐름을 늘려 마침내 월별 지출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은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늘리고 부채는 줄여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부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가치가 더 늘어나지 않는 다양한 소모품? 많은 것들이 부채가 될 수 있지만 그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장 큰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옛날과 똑같기를 바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 더욱더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그러한 사고방식이 가장 큰 부채라고 말이죠. 안정된 직장 속에서 저는 열심히 승진만을 보고 달렸습니다. 쳇바퀴 속 햄스터들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 하나가 갑자기 땅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하던 일이나 잘하지 뭐 하는 거야? 너무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야? 동료들과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사실 조금 무시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 그 친구는 자기가 산 땅 위에서 펜션을 한다고 합니다. 더 어이가 없었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지금 5채의 펜션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사람을 써서 관리하며 바다가 보이는 여러 곳의 요지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하. 기요사키는 책에서 부자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 리스크라는 것, 내 인생에 변화가 온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부자를 만난 적도 없다. 그렇지만 한 푼도 잃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았다. 그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잃는다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 냉소주의. 우리 모두는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그 친구만큼 똑똑하지 않아. 사업은 힘들고 어려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러는 동안 기회는 우리 옆을 지나가 버립니다. 진정한 투자가들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남들과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2012년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나오며 부동산에 회의적이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모두가 냉소주의로 일관할 때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며 다들 다 도망치라고 외칠 때 부자들은 그때 조용히 자산을 담고 있었습니다. 냉소주의인 사람들은 항상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되는 시기는 언제야? 상황을 분석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마음을 걸어 잠그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아라.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라. 많은 제안을 하라.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한 달에 10분 정도 특정 지역을 걷거나 조깅을 하고 운전을 하라. 모든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아라. 크게 생각하고 역사에서 배우라. 행동하는 것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막 말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는 안 될 거야. 지금은 아니야. 라는 냉소주의에 빠져서 공부조차 하지 않고 있나요? 이제는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